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12프랩 KC 코리안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의 앤디 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엘리트 웨비나의 내용을 한국어가 편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 2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부에는 2021년도 미국 대학 입시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1부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위쪽,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과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놓겠으니까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에는 이러한 입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엇이 대학 입학 시 중요한지 그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대학이 학생의 어떠한 사항을 평가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GPA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견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걸 코스입니다. Strength of Schedule이라고도 하죠. 많은 AP와 어널스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Unweighted GPA가 4.0인데 AP를 하나도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이 Unweighted GPA가 4.0인데 10개의 AP를 듣는 학생과는 대학에서 봤을 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Outside Academic Options입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메이저와 연관된 과목을 수강한다든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다른 AP 과목 또는 컬리지 코스를 듣는다든가 혹은 매스,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 출전하고 또 입상을 한다든가 하는 경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타주 대학이나 사립대학을 지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아카데믹 어워드를 받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봐도 아카데믹 컴피티션, 학술 대회에 참여해 보는 것은 학생 본인의 아카데믹 관심사를 대학 측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탠다드 테스트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며 이는 SAT, ACT뿐만 아니라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져서 더욱 중요해진 AP 테스트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외활동, 특별활동이며 특히 리더십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밖과 그리고 학교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추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학생이 쓰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이 되겠습니다. 컬리지 에세이죠. 앞에 열거한 모든 것들, 말씀드린 6가지 사항이죠. 이들을 사용하여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에세이를 제출한다면 대학은 이 학생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볼 것이며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무엇에 열정이 있는가 등을 대학 측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고등학교 생활 4년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GPA, Strength of Schedule, Outside Academic Options입니다. 이는 모두 공부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한 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A는 단지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특별한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Strength of Schedule과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어떠한 관심 있는 과목을 또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지와 이러한 과목에서 어떤 GPA를 갖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한 학교 안에 있는 과목 중 가능한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쉬운 과목에서 A보다 AP 과목에서 B가 좋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AP 과목을 5과목을 들었는데 만약 B가 5개라면 이는 질,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레귤러에서 모두 A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련된 높은 레벨의 과목을 들어라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듣는다고 해서 관심도 없는 어려운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학생이 관심이 있고 그 관심 있는 메이저로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면 메이저에 관계된 어려운 과목을 하나 더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점점 점진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듣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9학년에 Exploring Computer Science를 들은 후 10학년에는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을 듣고 그 다음 학년에는 AP Computer Science A를 듣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만약 학교에 엔지니어링 패스웨이가 있어서 9학년에 Introduction to Engineering을 듣고 그 다음 해에는 Advanced Engineering을 그 다음 해에는 Research Method를 듣는 것입니다. 다음은 Outside Academic Option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학교에 없는 AP라든가 학교에서 듣지 않을 AP 과목을 학교 밖에서 듣는다든가 컬리지에서 학생이 관심 있는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 학생 본인이 들을 것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컬리지 코스를 듣는 것도 학생 본인의 아카데믹 관심도를 보여주는 데는 최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릿 오픈스쿨에서도 고등학교 GPA 상승 효과가 있는 컬리지 코스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카데믹 컴피티션, 학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생이 관심 없다면 할 수 없지만요. 예를 들면 Math, Science 올림피아드, Speech and Debate, Writing 컴피티션, 로보틱스 등에 참가하여 상을 받는다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실력도 인정돼서 대학 합격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표준고사입니다. 일부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테스트 블라인드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 등으로 대학들이 테스트 팔러시를 변경했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SAT, ACT 시험은 아직 필요하겠습니다. UPenn의 경우 펜투데이라는 교내 신문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합격한 학생들 중 74%의 학생이 SAT 성적을 제출했고 이들의 미들 50%파일이 SAT의 경우 1600점 만점에서 1500에서 1560이었고 ACT의 경우 36점 만점 중에 34에서 36점이었습니다. 달트머스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합격생의 75%의 학생이 SAT 성적을 대학 지원 시 제출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듯이 SAT, ACT와 같은 표준고사는 시험을 꼭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컬리지 보드가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없앴기 때문에 AP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즉 AP 과목을 들었다면 그 과목에 대한 AP 시험을 꼭 봐서 좋은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와 추천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받을 수 있는 추천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외활동, 특별활동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하게 롱텀, 적어도 3년에서 4년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의 열정을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좀 과외 활동을 시작해 볼까 생각하지 말고 미들스쿨, 주니어 하이스쿨, 즉 7학년, 8학년 이 2년 동안 9학년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시도를 해봄으로써 본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학년 후반 혹은 11학년이 될 때 그때가 돼서야 대학에서 과외 활동이 필요하다고 부랴부랴 새로운 곳을 찾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학생의 열정을 대학에 보여주기는 힘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어렵지만 학생에게 맞는 과외 활동을 여기서 과외 활동은 봉사활동, 클럽, 리더십, 탤런트 등이 되겠죠. 이러한 학생에게 맞는 과외 활동을 찾아준다면 자녀들도 고등학교 4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나중에 자신을 위해 고등학생이 되기 전 열심히 과외 활동을 함께 고생해서 찾아주고 꾸준히 돌봐주신 부모님들을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4년, 이어북을 4년 혹은 ASB를 4년 무엇이 되었던 계속해서 오래 한다면 학생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요.
이렇게 한 분야를 오래 하게 되면 학생이 에세이를 쓸 때도 아주 좋은 토픽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4년 동안 오래 한 클럽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것을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읽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두 달 정도만 조인해서 클럽 활동을 하고 이 클럽으로 인해 학생 자신이 많은 감동을 받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쓴다면 대학 측이 이 에세이를 믿을까요? 아마 끝까지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학생이 과외 활동과 관련되어 에세이를 썼다면 대학의 리더들은 학생이 얼마나 오래 이 연관된 과외 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지원서에서 확인할 것이고 긴 기간을 하지 않았다면 큰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게 되며 리더십이라고 해서 프레지던트 혹은 캡틴 같은 타이틀만을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억지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 없이도 매니저 혹은 캡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해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서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는데요. 이러지 말고 진짜 열정이 있다면 시간 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미리 행사 준비를 해본다든가 해서 매우 어렵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즉 학교 안에서와 특히 학교 밖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매우 훌륭한데요. 아무튼 학생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공헌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에세이에 그대로 담아낼 수만 있다면 대학에서 학생을 인상 깊게 볼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학생 자신만이 갖게 되는 특별한 액티비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9학년 전인 자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자녀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부터 8학년까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은 피곤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감히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다른 길로 빠졌는데요. 계속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인턴십을 경험한다든가 학술 경시대회 혹은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출판까지 한다면 너무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특히 11학년 코어 코र्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제2외국어 등의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학교 내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추천서와 더불어 학교 밖에서 받는 other recommendation들로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political science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인의 캠페인을 도와주고 그분의 추천서를 받는 등의 자신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추천서를 받는다면 대학이 좋아하는 매우 훌륭한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대학 측에 알려주는 것인데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탑티어 컬리지는 점점 들어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학생은 독특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써야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써야 하는 토픽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인데요. 이러한 토픽을 이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학생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액티비티를 통해 내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에세이를 통해 알려야 하고요. 또한 나만의 특별한 배경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 대학에 지원하는 1세대, 학습 장애를 극복한 것, 인생 역경을 극복한 것 등을 알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이 이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전공에 관련된 학생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주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왜 이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또 왜 우리 대학에 오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써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코넬, 콜롬비아, 카네기 멜론, USC, UC 등의 대학에서는 이 토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 대학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UC 계열의 2021학년도 입시 경향과 UC 지원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녀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시기 원하시고 미리미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고 싶으시거나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웹사이트에 여기입니다. 오셔서 가까운 엘리트로 꼭 전화,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엘리트는 무료 레벨 테스트와 더불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3부 영상에서 바로 다시